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그 하시는 공부도 잘 되시고, 예, 예, 그래요. 오늘은 이제 테마 1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있는데요.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 광고는 그 표시 광고죠. 중개 대상 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이제 온릭 개공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이제 개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최근 시험 문제에 이제 소공이 33회, 34회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소공이 표시 광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본 시험에 소공도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공도 광고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그래서 광고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고할 때 개공한테 이제 공통적 명시 의무라는 것을 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를 하게 되면 추가 명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 명시사항은 기본으로 명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하는 수단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 아니하는 언제나 명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 5개가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사무소의 명칭, 그 사무소의 명칭을 우리가 이제 상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호는 꼭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소재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소재지, 그러니까 무슨 소재지냐면 사무소 소재지겠죠. 그리고 연은 연락처, 명소연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해요. 명소연. 그리고 개공의 뭐 성명, 그리고 개공의 등록번호. 연결하면 어떤 말 나오죠? 명소연 성명번호. 이건 좀 암기하시라고 암기 코드로 말씀드린 거예요. 명소연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고 성명번호다. 그래서 명소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그 교복 입고 이름표 찾는데 거기 이름표에 명소연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반번호 뭐 이렇게 이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소연 성명번호. 요건 좀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 공통적 명시사항은 누가 명시하든 언제나 언제나 명시하는 뭐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명시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어떤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있다, 이름이 뭐다, 뭐 전화번호 뭐다 이런 거 절대 오픈하면 안 되고, 그거 만약에 명시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추가는 말 그대로 뭐에다가 추가냐면 공통적 명시사항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 명시사항은 기본으로 명시하고 추가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뭐 부대찌개를 시킨다 그러면 부대찌개만 보통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대찌개 시키고 뭐를 추가하죠? 뭐 라면사리. 그러면 부대찌개는 안 시키고 라면사리만 시키면 식당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대찌개는 안 시키고 라면사리만 주세요 이러면은 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세팅 값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명시하고 이거를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네이버에다가 광고 친다 그러면 뭐는 기본으로 하고 명소연 성명 번호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물건별로 조금 달라서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안 된다 뭐 이 얘기인데,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얘는 제재가 조금 세져요. 얼마 이하의 과태료로 세지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세지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이 5가지가 있어요. 밑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개공 아닌 자라는 주어가 나오면 얘는 아예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개공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개공 아닌 자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공,
뭐 중개보조원 뭐 이런 사람도 포함 아니면 제외? 응? 개공 아닌 자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아닌 자에 소공이랑 중개보조원도 포함된다 아니면 얘네는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개공이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건데 1년 1천에 형벌이 떨어지는데 여기다 별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주어가 만약 아닌 자라고 나오면 항상 뒤에 형벌을 몇 년 몇 천 1년 1천으로 받아라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가 이제 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거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형벌이 있잖아요. 1년 1천. 근데 요거가 포상금 지급 사유에 들어가요. 포상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고했어요라고 신고하면 실제로 그게 이제 아닌 자가 광고한 것이 만약에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포상금. 그런데 이게 교란행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교란행위는 또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교란행위는 아니다. 이 포상금 지급 사유가 요거 하나 빼고는 다 교란행위거든요. 요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사유가 8개가 있는데 요거 빼면 7개가 다 교란행위인데 요게 유일하게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서 나름 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 사항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이 추가 명시 사항에서 추가는 뭐에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명소연 성명 번호에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명소연 성명 번호는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명시해야 되고 추가되는 거. 첫 번째 이제 소재지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소재지 하나만 좀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채색을 한 번만 잡아볼게요. 소재지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소재지 나오는데 이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근데 여기 말하는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는 일단 아니겠어요. 사무소 소재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재지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물건, 물건 소재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개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적, 가격, 종류, 형태, 뭐 총, 총수, 사용 승인 받은 날짜라든가 방향,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사교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으라는 얘기냐면 1년 내내 관리비가 똑같아요? 아니면 계절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죠. 언제가 관리비 많이 나와요? 한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평균 관리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에 정해진 항목이에요. 연평균. 그래서 이제 1년 평균을 딱 내서 얼마를 이제 보통 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유형이 5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의 문장 전부 다를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단어 3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허위 광고, 과장하는 광고, 기만하는 광고 이 3가지를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한다. 첫째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를 하는 거.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광고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허위 매물 광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물건이 없는데 광고하는 개공의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응? 물건이 없는데도 광고를 하는 개공의 심리는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낚시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광고하고 전화하면 전화번호 따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광고하는 거를 이제 허위 광고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하는 광고. 소위 이제 과장 광고라고 하는데 물건이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안 좋은데 조금 안 좋은 것처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하는 이런 광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 근데 뭐 하자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될 수 없는 정도의 물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만하는 광고 뭐 이런 것 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는 일종의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차가 좀 약간이 아니고 많이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침수차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도 그 정도로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건축업자가 날림으로 건축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새벽 시간에 이제 이렇게 자다 보면 갑자기 막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틀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 집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존재는 하지만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누구도 사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기만하는 광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기만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광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문장 전체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 하다가 적발이 되면 뭐 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일단은 포상금 줄까요? 안 줄까요? 포상금 안 주고, 자, 왜 포상금 왜 안 주냐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얘가 교란행위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뭣도 아니냐, 교란행위도 아니다. 너무 많아, 흔하게 있는 일이라서 포상금 안 주고 역시 교란행위도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물어보는 편이 이런 거 잘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예,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한번 넘겨 보시고, 자, 기본 확인 사항 1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거 명시하다가 적발되면 제재는 100과태료, 요거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1년 1천도 아니고 500과태료도 아니고 그냥 100과태료. 자, 2번, 개공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매체, 이제 수단이죠. 말하자면 수단. 그 수단에 따라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이거죠. 다르다 이랬으니까 OX.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단지 광고랑 인터넷 광고랑 비교해 보면, 전단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만 명시하면 되는 거죠? 5개? 전단지 광고 5개. 명소연, 성명, 번호. 이것만 이제 오픈하면 되는데, 만약에 네이버 광고 한다, 뭐 직방에 광고 한다, 이럴 때는 뭐요? 명소연, 성명, 번호에다가 추가해서 뭐 관리비라든가 층수라든가 사용 승인 받은 날짜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3. 개공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부당하게 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럼 좀 전에 제재가 뭐라 그랬어요? 500과태료라고 했잖아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근데 뒤에를 뭐라고 받았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는 아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건 좀 그렇고 500짜리 과태료가 적당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은 다음 순한테 보기로 하고, 자, 테마 13번의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우리 직전 시험에도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모니터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문제에 좀 출제를 좀 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은 누가 뭐 가령 명시하지 않았는지, 누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칙은 누가 이 모니터링 하는 게 원칙이냐면 국장이에요. 그래서 국장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 모니터링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게 원칙이다? 국장한테 있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한테 있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국장이 이거 하기가 좀 쉽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 국장 뭐 바쁘기도 하지만 국장이 이런 거를 할 만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 업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니까 4가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네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공공기관 뭐 이런데,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여기서 이제 비영리라는 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법상 법인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영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비영리 법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런 거를 하려고 만들어진 법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데, 실제로는요 이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두 군데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있잖아요. 여기랑 부동산원이랑 한국인터넷문화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문화진흥재단 뭐 이런 곳에다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데다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뭐를 물어보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건 어때? 뭐 이런 데 맡기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35회 본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맡기면 어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격은 돼요. 왜냐하면 국장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격은 되는데, 여기다가 맡기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공들이 만드는 단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맡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좀 봐주고, 뭐 우리 그 협회 뭐 좀 이렇게 인맥이 있는 사람들, 누구는 좀 괜히 뭐 좀 이렇게 좀 세게 처벌받고, 왜냐하면 좀 약간 협회에 막 반대하고 이런 뭐 우리 개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다가는 맡기지 아니한다. 제 3의 기관에다 맡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원칙적인 모니터링 기관의 장이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은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거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업체, 뭐 직방 같은데 이런 데다가 자료 좀 줘볼래?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정당한 서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안 따르면 제재가 있어요. 이 제재가 얼마 이하의 과태료냐면 500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참고로 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짜리밖에 없다. 500짜리밖에 없다. 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 500이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국장이 하고 500 과태료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모니터링의 유형 관련해서 요거 좀 중요해요. 두 개 다 채색을 좀 잡을게요. 무슨 모니터링과 무슨 모니터링으로 나눈대요?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눌 건데, 이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가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분기 아시죠? 분기별로 실시한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같은 말로 수치로 표시해 볼 수 있어요. 분기별이니까. 그럼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죠? 분기별로 3개월마다. 근데 시험에는 몇 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냐면 6개월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주는데, 6개월은 분기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반기라고 얘기하지. 반기. 그러니까 여기 분기는 1년에 4분기니까 12개월을 나누기 4 하면 3 나오잖아요. 몫이.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고, 수시 모니터링은 글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그 위탁받은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장이 이렇게 위탁을 하려면 돈 좀 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돈 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부탁하면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돈 주고 해야지. 돈 안 받고 여기서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돈이 이렇게 나가니까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그럼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누가 파악하는 거야? 국장이 해야 되니까 국장이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판단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탁하는 어떤 원칙적인 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결과 보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거를 분기 끝나고 30일 안에 이제 국장한테 결과 보고,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다 끝나고 15일 안에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30일, 15일을 뭐 굳이 이렇게 암기까지는 아닌데, 요 기간에 차등을 좀 두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는 3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이,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한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많겠죠. 3개월치가 되는 거니까 한자로 제가 많을 따자를 썼어요. 이게 많으니까 이거 결과 보고서 쓰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일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 이게 전국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가령 뭐 강남 지역에 요즘에 집값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강남 지역만 좀 모니터를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양이 어때요? 많아, 적어? 적어요. 적을 숫자를 쓴 거예요. 적으니까 결과 보고도 우리 반 정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똑같이 주지 않는 이유는 좀 나름 양의 문제가 있다. 그 모니터링 결과물.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와 조치 관련해서 국장이 이제 요 수탁기관한테 결과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보고를 누구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냐면, 통보를 해주게 되냐면 시도 및 등록관청에 알려주게 되는데, 요렇게 알려주게 되고 요렇게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는 다시 등록관청에 통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등록관청. 왜 등록관청이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하냐? 얘가요, 어떤 그 제재를 얘가 할 수 있거든요. 제재의 권한은 등록관청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500짜리랑 100짜리 뭐 명시하지 않았다,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개공에 대한 제재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 조치라는 게 바로 제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재를 했어요.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이제 그걸 이제 끝내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알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30일, 15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좀 다 다른 날짜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확인사항,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필요한 조사 조치에 불응하면,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대상이 된다고요? 500. 맞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받는 거야? 국장한테 받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4번 넘어가시면 인장 관련한 의무 있고, 얘도 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인장은 도장을 말합니다. 인장은 도장을 말하고, 도장을 사전에 등록을 좀 해놓고 그 등록된 도장만 사용토록 하는 건데, 두 사람에게 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요. 누구랑 누구냐면 개공과 소공. 요 둘의 공통점 한번 답변해 줄까요? 개공과 소공의 공통점. 자, 요 둘의 공통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는 건 왜 아니냐면, 개공 중에 자격 없는 개공도 있어요. 그렇죠? 개공 중에 자격 없는 개공이 누가 있죠? 부칙 개공도 있고, 또 넓게 보면 법인인 개공도 자격 없는 거예요. 넓게 보면 법인인 개공에서는 법인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자격이 있는 거야? 대표,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얘네가 자격이 있는 거지 법인 자체의 자격은 없잖아.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의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자격이 있다 이러면 안 돼. 자격이 있는 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 그렇지. 아니, 중개를 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앞에가 안 맞았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를 돈 받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 100점이에요. 이 둘을 전문 직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계약서, 거래계약서, 부동산에 관련한 거래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
업무 개시 전에, 그러니까 업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중개 업무를 하기 전에 인장 꼭 등록해, 이 얘기가 되고요. 그럼 안 하면 어쩔 건데, 개공이 안 하면 업무 정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소공이 안 하면 자격 정지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머릿속에 저장해 볼게요. 인장에 관련한 제재는 정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행정처분이 달라진다. 개공이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내용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록의 의무를 우리 보셨고요. 사용의 의무라는 건 뭐냐면, 인장을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냥 등록만 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장을 뭐 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야?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용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용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명 민날인하는 애가 있고, 점날인이나 또는 날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밑에 거는 중요하지 않고 위에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명 및 날인에서 이 밑의 의미는 영어로는 and예요. 자, 그러면 뭐도 하고 뭐도 해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이름 쓰고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도 찍어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서명 및 날인은 중요한 서류에 안 중요한 서류에 중요한 서류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우리 과목에 뭐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게 우리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고요. 요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관심 안 둬도 돼요. 뭐 예컨대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다든가 각종 신고서, 뭐 신청서 있는데 싹 다 뭐 또는 날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요거 두 개만 유일하게 민날인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우리 시험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시험에 있어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응?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중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고서 작성 요령도 배우고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무슨 날인 하도록 돼 있냐면 또는 날인. 그러니까 나머지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무조건 나머지 다 물어보면 다 또는 날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딱 두 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및 날인한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록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인장을 변경을 하게 되면 며칠 안에 변경 등록을 해라 이랬어요. 7일 안에. 7일이 좀 특별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등록 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등록 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내년쯤에 개업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내년쯤에 개업을 하실 수 있는데, 개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약서를 2장 썼어요. 6개월 동안 계약서 2장 썼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럼 장사가 완전 안 되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씩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장사가 안 되는 원인. 첫 번째 뭐? 응? 외부 요인으로 찾으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든가. 근데 내부 요인으로 따지면 뭐가 잘 안 돼서? 뭐 광고 내가 뭐 많이 안 해서, 뭐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경험이 무경험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 중에 장사가 안 되는 거를 도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개공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도장, 또 상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우리 사업하다가 계속 망하는 사람 막 이름 바꾸고 그러잖아요. 개명. 근데 왜 개명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름 개명하고 이런 사람 의외로 많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장사가 안 되는 게 도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장을 바꾸려고 할 때 며칠 안에 바꾸라 이거야. 7일 안에. 바꾸고 나서 7일 안에 꼭 등록을 해라. 뭐 이 얘기예요. 인장 변경 등록은 굉장히 잘 출제가 이루어지는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요 7일 동안에는 그 등록 안 하고 말하자면 변경된 인장을 찍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뭐 이런 좀 구체적 질문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 인장을 뭐 가령 노란색 도장에서 빨간색 도장으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럼 며칠 안에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7일. 그럼 그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사용하다가 늦어도 7일 안에 등록해라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 예, 그러면 바꾼 도장을 먼저 뭐 하고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해야 돼. 예? 근데 여기서 7일은 왜 줬냐? 일을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랬다 하더라도 무조건 7일 안에는 뭘 해라 이거야. 등록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등록된 인장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건 개념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별에 따른 등록 인장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좀 중요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주사무소는 본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업등기규칙, 법인에서는 이 상업등기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에서 신고한 어떤 인장을 등록을 하냐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합니다. 이 법인의 인장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법인의 인장은 이퀄 법인 인장이에요. 법인 인장이고 법인 인감을 얘기하는 건 법인 인감 도장. 그러면 이 법인 인장은, 법인 인감은 법인에 몇 개밖에 없는 거야. 단 한 개, 단 한 개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도장이죠. 누가 관리할까요? 보통 기업에서 대표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까요? 응? 금고에다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법인을 막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도장이니까, 법인 인감이니까 우리 그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겠죠. 제가 회사 생활을 왜 관뒀는지 말씀드린 적 있나? 얘기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회사 생활을 왜 관뒀냐면 이것 때문에 관뒀거든. 뭐 받기 좀 힘들어가지고, 도장 받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제 SK라고 하는 회사, SK 알죠? 이제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부동산 팀으로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부동산 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그 부서냐면, 이제 뭐 계열사 같은 데서 그 건물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세팅해주고 뭐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살 수만은 없잖아. 또 굉장히 건물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러면 임대차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차한 건물에 경매 넘어가면 경매 대응도 좀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이제 부동산 팀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93년, 제가 8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 팀의 연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억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1,5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근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부동산 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무조건 도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도장을 찍어야 돼? 법인 인감을 찍어야 되거든요. 도장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의 기업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그 기한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 받는데 보통 그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사는 이제 한 군데만 근무를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기한을 하고 그걸 뭐 과장한테 올리면 과장이 그 기한서를 가지고 부장한테 가고, 그 부장이 그거 이제 기한서 자기가 결제하고 이사한테 가고, 이사가 대표한테 가고, 뭐 이런 그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근무했던 SK는 그렇게 안 하고 담당자가 대표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뭐 대리 시절에 이제 대표한테 이제 이렇게 그 결제 받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저 결국에 관두긴 했는데, 결제판 시커먼 거 뭔지 알죠?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팀은 보통 돈을 쓰면 뭐 500억, 뭐 700억 뭐 이런 식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제 딱 보면 대표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 근데 대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돈 얼마 쓰는지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책 좀 잠깐만 줘봐봐. 이게 결제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던져 이렇게. 어디로? 아니 얼굴로 던지고 이제 이게 정말 모멸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고, 더 심한 모멸감은 어떤 건지 알아요? 그 결제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데, 그거 말고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끼워서 간 거. 종이를 빼가지고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찢어가지고 뿌려. 얼굴에 확 뿌려. 정말 모멸감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간뒀어요. 잘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직장 생활이 참 힘들 때가 있는 게,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죠. 더 힘든 거는 이런 것도 물론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어떤 게 더 힘드냐면, 6시에 저녁 뭐 먹을 건지 그거를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뭐 신입사원이나 뭐 이럴 때 6시에 딱 하는 문화가 있어요. 종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선임들 있잖아. 선임들한테 저녁 뭐 드실 거예요? 6시에 퇴근해야 되잖아. 근데 퇴근을 안 하고 6시에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 한 10대 명 되니까 뭐 주로 짜장면집에 이제 전화 많이 하잖아요. 많이씩 주문하니까 뭐 짜장면 몇 개, 뭐 짬뽕 몇 개, 뭐 볶음밥 몇 개. 그거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10시, 11시까지 근무하나요?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 때려칠 만한 사유인가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법인의 도장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업에서. 그래서 이 법인의 인장은 함부로 밖으로 반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인감 증명서를 하나 떼서 갖다 주는 걸로 가름해요. 왜냐하면 대표가 도장을 안 주거든 절대. 여기다 우리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얘를 보통 기업에서 1번 도장이라 그래요. 1번 도장. 그러면 이제 들어 우리 회사원들은 1번 도장.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는 지점이나 영업소 같은 거잖아요. 지점, 영업소. 근데 이 지점에서는 1번 도장을 등록해도 괜찮아요. 1번 도장을. 그런데 1번 도장을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등록을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도장 받으려고 매번 본점에 가야 되잖아. 근데 본점에 가면 누가 찍어줘 이거? 대표가. 근데 대표가 순순히 찍어주냐고. 예를 들면 어떤 지점장이 하나 온 거야. 근데 여러분이 대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고 이 결제권만 생각해줘야 되잖아. 근데 뭔 얘기를 이제 꺼내? 야, 니네 지점 왜 고모냐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너네 지점 꼴등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쪽으로 본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2번 도장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으면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 2번 도장이 뭐냐면,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를 말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면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사용인감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인감. 이걸 법인인감, 얘를 사용인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사무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분사무소의 인장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1번 아니면 2번 도장에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이걸 안 하면 업무를 시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업무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 도장을 등록하라 그랬잖아. 이건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이제 분사무소의 특징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어디다가 등록할 거냐?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은 무조건 어디다가? 주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다 별표.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어진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다 어디에서 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개인들을 한번 볼게요.
개인들, 개인인 계공, 소공 뭐 있는데 얘네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이 성명은 밑줄 한번 해볼게요. 이 성명 앞에 수식어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공적장부일 거 아니야. 공적장부. 그럼 공적장부에 나타나 있는 성명이니까 얘는 예명이나 가명 일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명 도장을 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사이즈는 7에서 30mm 이내의 도장이면 된다. 그래서 밀리미터를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쓰는 단위가 뭐죠?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얼마가 돼? 0.7cm에서 3cm. 그러니까 너무 작게도 안 되고 너무 크게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실명만 나타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줄여서 실명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인감인가요? 인감은 아닌가요? 인감은 아닌 거지. 비인감.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감 도장을 또 우리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집에서도 인감을 찍을 일도 뭐 가끔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기본 항의사항. 인장 등록은 뭐 개공이든 수공이든 다 똑같아요. 뭐 하기 전에는 업무 개시 전에는 해야 된대요. 어때요? 맞고. 2번 개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름할 수 없고 왜 없냐면 개인들은 뭐를 등록하지 않아요. 인감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화살표 하나만 해줄게요. 단 누구는 이게 가능해? 법인. 법인은 인감 증명서. 왜냐하면 법인의 인감 도장을 등록하니까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얘를 채색을 좀 잡으시고요. 별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3번 인장 분실하면 이제 등록인장을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록인장이 분실됐으니까 며칠 안에 변경 등록해야 돼요. 7일 안에. 7일 좀 중요하고 변경 등록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4번 분사무소의 인장은 법인이 보증하는 뭐 이랬는데 요 함정 걸리는 자리입니다. 요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보증을 법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증한다 그랬죠? 대표. 법인이 어떻게 보증을 해? 사람이 보증을 해야지. 그래서 법인이 보증하는 이러면 안 되고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어디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일단 뭐 앞에가 틀렸으니까 전체 X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테마 15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실게요. 엄청 오랜만이네. 응? 뭐